한국, 중국, 일본.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동북아의 평화를 바란 적이 있나요? 대한민국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의 청년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안창호, 이승만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독립을 목표로 회의를 했던 곳입니다. 네, 처음 와봐요. 생각보다 더 좁고 좀 리얼하게 돼 있어서 확실히 현장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6년이라는 세월 내에 이렇게 많이 청년들의 이미지가 바뀌었구나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도 이렇게 그 시대의 청년들은 이런 노력을 하고 지냈는데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반성을 하게 됐달까. 그런 많은 생각이 드네요. 임시정부를 둘러보고 그 시절 임시정부의 활동과 관련 있던 장소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모두 다른 장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한교 민단에서 조선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인성학교가 있던 곳. 김구 선생님 가족들이 생활했던 곳도 음식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쉽다. 여기도 뭔가 흔적이 조금만 더 남아있었으면 좋았어. 의열단원 이종함, 오성윤, 김익상이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를 처단하기 위해 의거를 결행했던 곳도 건물 형태만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의 삶의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강점기 당시 청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윤봉길 의사 의거지로 향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내부엔 의거 설명과 사진 자료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에는 만 24세였다고 하네요. 뼈와 피가 있다면 행하라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뭔가 나는 못할 것 같다는 겁이 막 드니까 오히려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저 시대에 갔을 때 내가 저렇게 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 곧 24세가 다가오는데 저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일본의 감시와 탄압 아래서 그들이 맞서 싸운 것은 독립의 불확실성과 안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서 삶을 보는 한 청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 윤동주입니다. 그를 따라가다 보면 평화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와닿지 않는 게 좀 많았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동주 영화를 봐도 그냥 그렇구나, 뭐 시를 읽어도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겼었던 이 시들이나 일화들이 직접 와서 생가를 보면서 아, 이런 풍경을 보시면서 이런 시를 썼었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윤동주가 다니던 숭실중학교가 신사참배거부의 이유로 폐교되고 윤동주는 광명중학교로 편입합니다. 그때 썼던 가슴, 종달새와 같은 시를 보면 당시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감정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 사과를 우리 가족 넷이서 나눠 먹었다 이런 시들도 쓰시고, 그냥 독립운동이 없었으면은 그냥 정말 시인으로서의 생활을 사셨을 텐데라는 안타까움도 조금 느껴졌어요. 북간도 용정은 구한말 독립투사들이 이주한 곳입니다. 항일투사들과 이주민들은 해방을 위해 항일투쟁을 전개했고 근대 민족교육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윤동주는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어 사망 후 고향인 연변에 묻혔습니다. 여기 진짜 어렵게 왔는데 꽃들도 이렇게 돼 있고 살짝 조금 윤동주 시인님께 새로운 꽃이라도 올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살짝 관리가 조금 덜 돼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풍경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한국 사람들 찾아오기 쉬운 장소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많네요. 윤동주는 성인이 되고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전문대학으로 오게 됩니다.
대학교 안에 세워진 기념관 안에서는 더 많은 작품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같이 살던 후배 정병욱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기 전에 두 분이서 이제 인원성 준터까지 올라가셔서 산책을 하시거나 이러면서 그런 풍경을 보면서 여러 시들을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별에는 밤, 자아상, 그리고 또 다른 고향이라는 작품 많이 쓰셨어요. 내가 써야 되죠. 문학관 안에서는 윤동주 다큐멘터리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덕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자연 풍경을 보셨다라는 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윤동주 시인님의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새롭게 아는 사실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후쿠오카가 한반도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형무소라는 것도 지금 알았고 야경도 한번 보고 싶네요. 여기서 별을 보시면서 쓰셨을 걸 생각하니까 어떤 풍경을 보셨을지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어요. 윤동주는 졸업 후 일본 유학을 떠납니다. 하지만 유학을 가려면 창씨 개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참회록이란 시는 창씨 개명 후 쓴 시입니다. 1942년 윤동주는 일본 립교대학 영문과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보낸 후 도시샤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데 이맘때 미국은 일본 본토에 대한 폭격을 감행합니다. 일제는 부족한 물자와 병력을 수급하기 위해 조선인에 대한 징용과 징병 제도를 실시했고 평화를 희망하던 많은 청년들이 탄광에서 전쟁터에서 희생당했습니다. 윤동주도 7월 14일 불령선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되어 모진 옥살이 끝에 윤동주는 해방을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숨을 거둡니다. 뒤에가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형무소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직도 형무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뒤는 이제 다 없어진 거 놀이터로 생긴 거죠. 2월 16일에 숨을 거두셨는데 그 2월 16일 때마다 이제 윤동주 시를 읽는 모임이라고 해서 이 놀이터에서 시를 읽는 모임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평화의 시인 윤동주는 그렇게 별이 됩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자 했던 윤동주. 평화를 꿈꾸며 시를 썼을 그 순간을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